이정민은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퇴직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몸은 아직 은행 지점장 시절의 리듬을 버리지 못했다. 식탁에는 언제나처럼 두 잔의 커피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본인 목, 다른 하나는 아내 한영자의 것. 서로 마주보고 앉았지만 나누는 말은 없었다. 정적 속에서 들리는 건 커피 스푼이 잔을 치는 소리, 그리고 벽시계의 짧은 틱 소리뿐이었다. 이정민은 예전부터 금고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 30년 전 지점장이 된 날, 기념 삼아 사들인 금고였다. 한 구석에 조용히 놓인 그 금고는 어느 순간부터 가족의 금고처럼 여겨졌다. 중요한 서류, 보험증권, 작은 유산들이 그 안에 차곡차곡 들어갔다. 하지만 아무도 열어본 적은 없었다. 이정민조차 몇 년째 손을 대지 않았다. 그날 금고를 열 생각을 한 건 단순한 이유였다. 은행에서 온 안내장이었다. 예전 연금 통장 명세서가 필요했다. 아내에게 말도 없이 조용히 금고 열쇠를 찾았다. 서랍 속 깊은 곳에 있던 낡은 열쇠를 돌려 뚜껑을 여는 순간 이상한 공기 하나가 밀려 나왔다. 종이의 냄새.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봉투가 하나 있었다. 겉면에 낯익은 글씨체. 분명 아내의 것이었다. 조심스레 열어본 봉투. 그 안엔 은행 잔고 명세표가 5장이나 들어있었다. 그리고 모든 계좌는 이정민의 이름이 아니었다. 예금주는 한영자.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각 계좌에는 거금이 찍혀 있었다. 그의 연금보다도 많은 돈. 그리고 이상한 규칙. 매년 10월. 정확히 같은 날짜에 입금된 일정한 금액. 10여 년간 반복된 흔적. 의문은 곧 불안으로 바뀌었다. 그 돈은 어디서 왔을까? 왜 한 번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거실에선 여전히 커피 향이 은은했다.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넘기고 있었다. 표정은 늘 그랬듯 단정하고 조용했다. 이정민은 그날 금고를 다시 닫지 않았다. 그저 열린 채로 두었다. 마치 이제 닫을 수 없는 진실이 거기에서 나올 것처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그는 다시 생각했다. 그동안 아내는 무얼 감추고 있었을까? 그리고 자신은 무엇을 보지 못하고 살았을까? 벽 너머로 들리는 작고 일정한 숨소리. 그 소리는 낯설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다. 정민은 눈을 감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다. 금고 안의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침묵은 무언가를 감췄고 그 무언가는 곧 깨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부였다. 서로의 숨결에 익숙하고 목소리의 피로를 감지할 수 있을 만큼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익숙함은 항상 이해와 일치를 뜻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오해하지 않을 만큼 서로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한영자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다. 눈에 띄지 않게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말을 간결하게 건넸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자신만의 노트를 들고 다녔다. 노트에는 생활비, 자녀 지출, 보험료 같은 숫자들이 빼곡했다. 정민은 그 숫자들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그는 관심이 없었다. 이정민은 퇴직 후에도 단정한 복장을 고집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조용히 신문을 읽었다. 단정한 생활은 그의 자존심이었다. 그런 그가 자녀들의 일에는 누구보다 마음을 쏟았다. 장남 이서준은 몇 번이나 사업에 실패했다. 시작은 좋았다. 건실한 청년 사업가 이미지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빚이었다. 정민은 처음엔 도왔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러다 어느 날 서준이 자신 몰래 어머니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 처음으로 정민은 서준에게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도 서준은 생활에 큰 곤란을 겪지 않는 듯했다. 딸 유나는 그런 오빠를 걱정스러워했다. 결혼 후에도 자주 아버지를 찾았다. 전화도 방문도 잦았다. 정민은 그런 딸이 고마웠다. 세월이 흐를수록 딸과의 정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딸도 한 번도
어머니의 돈 이야기는 꺼낸 적 없었다. 마치 누구도 모르는 일처럼 모두가 그 돈을 외면하고 있었다. 정민은 이제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는 것이 가족 사이를 무너뜨리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의문은 커졌다. 한영자는 정민이 금고를 열었던 날 이후 잠을 자는 방식이 달라졌다. 밤이면 깊은 숨을 쉬었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고요함이 낯설었다. 정민은 그 조용함이 불안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깨지고 있었다. 오래된 벽에 생긴 실금처럼 작고 보이지 않지만 결국 벽을 무너뜨릴 틈이었다. 그는 금고를 다시 열었다. 어떤 해답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오랜 시간 그는 아내를 믿었다. 이제 그 믿음이 자신이 만든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밖은 봄이었지만 집 안엔 겨울의 냄새가 머물렀다. 따뜻한 차 한 잔조차 이제 그들의 온기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이정민은 한 달 넘게 금고를 닫지 않았다. 그 안에 담긴 문서들은 이미 외워버릴 만큼 익숙해졌고 문서에 적힌 날짜와 금액은 그의 머릿속에서 숫자 퍼즐처럼 반복되었다. 더 이상 그건 단순한 잔고 명세가 아니었다. 가족에 대한 의심, 아내에 대한 불신, 삶에 대한 혼란의 증거였다. 어느 날 아침 예고 없이 장남 서준이 집을 찾았다. 이정민은 반가워하지 않았다. 반가워할 수 없었다. 서준은 어딘지 불안정한 눈빛이었다. 옷은 말끔했지만 그 속엔 조급함이 숨어 있었다. 그는 이번에도 부탁이 있었다. 사업 확장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은행 대출이 막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의 눈빛이 짧게 흔들리는 걸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이정민은 혼자 거실에 앉았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한 장의 장면만 반복됐다. 아내의 손가락, 금고 안에서 봉투를 꺼내던 그날의 이미지. 그 손은 익숙했고 그 동작은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본 습관이었다. 이정민은 그 순간 깨달았다. 아내는 서준을 도왔던 것이 아니다. 그녀는 서준의 돈을 받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었다. 거래였다. 다음 날 정민은 조용히 아내의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 수첩엔 날짜별 입금 내역과 함께 서준이라는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서준은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주는 사람이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정민은 아내를 마주 앉혔다. 아내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마치 오래 준비한 듯한 눈빛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녀는 15년 전부터 서준에게서 일정 금액을 받아왔다고 했다. 처음엔 단순한 용돈이었고 나중엔 생활비처럼 되었다고. 그 돈이 불법인지 묻는 정민의 눈빛에 아내는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정민은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 없는 파열음, 서로를 향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정민은 말수가 줄었다. 아침 식탁엔 커피 한 잔만 올랐다. 두 잔이었을 때의 온기는 사라지고 잔 하나의 고요함만 남았다. 서준도 연락을 끊었다. 유나는 전화를 걸어왔지만 정민은 받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어떤 가족 속에 있었는지 다시 되짚어야 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듯 집은 그 자리에 있었고 시계는 여전히 틱 소리를 냈다. 오직 그의 마음만 다른 시간대에 와 있었다. 이정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으로 묻지도 않았고 한영자도 더는 해명하지 않았다. 대화 없는 나날이 반복됐다. 말이 없으면 다툼도 없고 다툼이 없으면 무너질 일도 없다는 듯. 하지만 진실은 침묵 속에서 자라났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어느 날 유나가 집에 찾아왔다.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 변했다며 그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딸은 알아챘다. 그날 유나는 주방에서 어머니와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무심히 말한 듯한 한 문장이 이정민의 귓가에 맴돌았다. 오빠는 병원에 계속 다녀. 그 말이 그의 마음을 얼게 했다. 서준은 병원에 다니고 있었다. 무슨 병원인지 묻는 딸의 질문에 아내는 말을 아꼈다. 그 순간 이정민은 몰랐던 수많은 시간들이 떠올랐다. 아내가 밤늦게 나갔던 날, 계좌에 찍혀있던 일정한 금액, 그 돈의 출처. 그는 다음 날 서준의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이상할 만큼 창백했다. 수척해진 턱선, 푸석한 머리, 초점 없는 눈빛. 서준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 집은 정리가 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낡고 오래된 병실 같았다. 서랍 위에는 약봉투가 쌓여 있었고 달력에는 병원 진료일이 표시돼 있었다. 정민은 손에 쥔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 숫자들과 이 집의 풍경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 돈은 서준이 아픈 몸으로 벌어온 것이었다. 진료를 마친 뒤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며 어머니에게 돈을 보냈던 것이다. 한영자는 그 사실을 숨겼다. 아들에게 받은 돈을 가족의 생활비라 말하며 감췄다. 서준은 아버지에게 약하다고, 약해 보이면 실망할까봐 끝까지 입을 닫고 있었다. 정민은 말없이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아들이 무능해서 돈을 빌린 줄 알았던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그리고 그 아픔을 홀로 감당해온 아내에게도 차마 묻지 못할 감정이 밀려왔다. 진실은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다만 서로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누구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정민은 그날 서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무거운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두 사람이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계절은 바뀌었고 창밖의 나뭇가지엔 잎이 물들었다. 이정민의 일상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펴고 그 위에만 눈을 두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전과 달랐다. 어느 날 책상 서랍에서 묵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예전에 아내가 남긴 메모였다. 날짜도 없고 이름도 적히지 않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람은 안 괜찮은 날이 더 많지. 그 문장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짧은 말이었지만 무거웠다. 어쩌면 그 말은 오랜 세월 아내가 스스로에게 한 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준은 여전히 병원에 다녔다. 일은 하지 않았다. 이젠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유나는 아이를 낳았다. 정민은 손주를 품에 안았을 때 묘한 떨림을 느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체온을 가슴으로 느낀 순간이었다. 아내 한영자는 그날 이후 조용했다. 예전처럼 무언가를 메모하진 않았다. 대신 차를 마시는 시간이 길어졌다. 둘은 여전히 함께 살았다. 말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전과는 달랐다. 서로를 알아가는 침묵이었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간격이었다. 이정민은 가끔 금고를 열었다. 그 안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를 보는 눈은 달라졌다. 이제 그 금고는 감추는 곳이 아니라 기억을 묻어두는 상자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아내와 나란히 앉아 오랜만에 TV를 켰다. 화면 속 인물들이 떠드는 소리 너머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 그러나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감정의 무게를 아는 하루였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진실은 꼭 말로 해야만 하는가? 정민은 이제 그런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않았다. 때론 말보다 긴 눈빛이
진심을 더 오래 붙잡는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창밖에 조용히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계절 속에서도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따뜻하진 않아도 서로의 온기를 지키려 애쓰는 그런 겨울이었다.